안 그래도 저 검찰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사실 이제 검사들이 영장을 이제 반려한 이유는 어차피 그들은 자기들의 뭐 의무, 업무, 뭐 경호법에 따른 그걸 한 것이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걸 감안한 것도 있는 것 같고 현재 지금 김건희 씨가 관저에서 결국 이제 있으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한 경호도 이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매우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게 뭐냐면 윤석열 씨 체포하기 전에 이미 김성원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김성원에 대한 체포를 빨리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는데 윤석열 씨를 체포하고 나서도 김성원 씨를 그대로 이틀인가 놔뒀단 말이에요. 놔두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그거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에 들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조금 경호처 직원들이나 이런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시간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었대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틀 동안 시간을 봐줬더니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직원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호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 인사를 사실 여러 가지를 하고 지나갔다는 얘기고 이번에 김성훈하고 이강호 전부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우리 너무 무섭다.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예. 왜 검찰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지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좀 사실 안 돼요. 남아 있는 경호처 이제 직원들이 불안할 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석방이 돼서 또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보냈어요. 아예 문제 뭐 영장 이제 석방 신청도 안 시켰습니다. 하고. 신청 안 했습니다. 반려가 될 이게 거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네. 나오네요. 여기 지금 화면 보니까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해서 풀려났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멘붕 상태입니다. 그가 어떤 짓을 그러게요. 할지 모르겠어서 메시지를 전달드립니다. 이게 내부에서 나온 메시지거든요. 경호처의 대다수 간부와 직원들은 깊은 고뇌를 거쳐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기대어 영장 집행에 응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반면에 김성훈 차장과 이강호 본부장은 그러한 지시를 그러니까 했고 오히려 영장 집행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네. 했고 우리들은 거기에 불이행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직무 배제와 같은 구두 인사 조치로 집행을 막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앞으로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인데 이렇게 돌려보냈으니 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다수 경호처 직원들은 매우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어떠한 보복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다. 특히 증거인멸을 분명히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그럴 수 직위 회제를 있겠네. 강력히 원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걱정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상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서 네.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윤석열 체포가 좀 빠르게 끝난 면이 있는데 빠르게도 끝났고 유혈 사태나 무력으로 그렇죠. 넘어가지 않았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김성훈 차장이 풀려나면서 또 이렇게 경호처 직원들이 멘붕에 빠져 있고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것도 참 우려스럽고. 그럼요. 아니 이 체포 영장 집행을 사실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을 할 거라고 봤는데. 네,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는요. 윤석열 체포를 하면서 할 네. 거라는데 그걸 놔뒀던 거 이게 좀 뭐 실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검찰이 또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이런 네. 또 생각도 하게 되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한 열흘 정도는 또 검찰의 조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좀 우려스럽고 기소도 이제 검찰이 하게 되는데 우려스러운데 자 일단은 이 폭력 사태에 대해서 폭동에 대해서 잠깐 짚고 저희가 구속영장 얘기를 좀 해보죠.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체포가 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이 폭력 사태 그 현행범들 네.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예상돼서 훈방 조치가 됩니까? 아, 말도 안 되죠. 지금 법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법원 판사들이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법을 유린하고 폭력적인 시위들이 변질된 이번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공공 건조물을 지금 다 부수고 네. 그 아무 잘못이 없다는 지 지금 뻔뻔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그런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헌재를 헌재를 물려가서 어제 또 또 헌재에서도 갔어요. 지금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네.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아니 판사들이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뭐 결론 내릴 수 있지만 그거는 법적인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내렸다고 해서 참수한다고 얘기하고 그 중앙지방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했던 소준섭 판사에 대해서는
출퇴근길 조심해라. 내가 너 참수다. 이런 말까지 올라왔다가 그 글 쓴 사람이 나중에 자수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조사받.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도 이름 실명 거론하면서 전부 다 니네들 조심해라 이러고 지금 위협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애들은 행동이 옮겼어요. 네.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월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건조물 침입죄로 다 체포가 된 상황이었는데 네. 그걸 넘어서서 저렇게 지금 다 부수고 아주 무법천지가 지금 되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법에서 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이 형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네. 이들이 특히 그 공중 다수의 위력을 지금 발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소요죄가 적용이 되면은 뭐 내란 최대 뭐 징역 10년이다 이런 얘기도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아마 이걸 가볍게 보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럼요. 지금 판사님들이나 예. 다른 모르겠어요. 저는 검사들도 이번에 이걸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들은 우리 그때 하러 갔을 때 마포경찰서에서 조금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 하고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한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소요 사태가 커지니까 천몇백 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결국 이걸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지금 본보기 삼아서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네.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아마 판사들이 회의를 한다고 제가 좀 들었는데 오늘 회의합니다. 회의해가지고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이 사람들 뭐 너무 명확하니까 영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떳떳하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말을 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실제 이런 행동은 완전히 위법적인 행동의 전형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그런 그 형량에 도달하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봐주지 말고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폭동 사태가 있었던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무서워요. 이거 진짜 직원들이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타일도 다 이제 깨가지고 네. 이 타일을 깨서 이걸 또 던지기도 하고 유리창을 깨는데 뭐 쇠파이프도 등장하고 어떻게 깼죠? 저거 잘 안 깨지는데. 예, 쇠파이프, 뭐 쇠망치 이런 것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쇠파이프는 제가 확실히 봤고 망치로 보이는 뭐 이런 것도 이제 던지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이제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화면을 통해서 다 체증이 됐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 생방송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빼박 증거가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또 이거 다 구속수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법원도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장도 현장에 가서 진짜 놀랬다니까요. 몇십 년 만에 이걸 그분들. 보면서 이거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한탄을 하던데 개탄을 하던데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소유죄, 네. 공영 건조물 침입죄, 공용물 파괴죄,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경찰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9명이나 특수공직방이에요. 다쳤다고 특수공직방. 예, 이거 되게 심각한 부분이라서 네. 저는 이거 소유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내란죄를 아, 적용하는 게 맞는지 솔직히 저는 의심스러운 네. 상황이에요. 그래요. 뭐 소화기도 던지고 뭐 망치도 네, 보셨다고 네. 뭐 하네요. 제 댓글로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소요 사태 단순 소요 사태라고 저는 지금 보지 않고요. 이게 내란죄 연결로 좀 볼 수 있지 내란죄 않나 연결로 생각이 돼요. 보여진다. 게다가 다중이 함께 그 밤중에 그렇죠. 행동해가지고 정말 너무 그 소리가 막 울려 퍼질 정도로 무섭게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특수가 다 붙어요. 특수 아. 흉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다중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특수 건조물 침입이나 특수 공용물 파괴가 되면요 기존 형량의 2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어떤 범죄 그 혐의를 적용하든 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철저한 이 사람들에 대한 관용은 없습니다. 관용 없어야 된다. 자, 이제 검찰에서도 만약에 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러면은 검찰은 이거는 뭐 반려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유 당연히 그래야죠. 검찰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철저한 수사 이것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음.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단순히 여기에 가담해서 폭력을 저지른 그런 수단이 된 분뿐 아니라 이 소요 사태를 아주 조직적으로 조장하는 세력들도 수사가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 뭐 유튜버든 네. 국민의힘 극우 정치인이든 그다음에 윤석열 측 변호인이든 네. 이 자들의 발언이나 그러한 뉘앙스가 굉장히 폭력을 정당화하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국민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네. 이런 식의 분위기를 계속 만드니까 폭력이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처음엔요 저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냥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뺨을 한 대 때리고 길바닥에 드러눕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더 흉폭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화되고 있고 사실 제가 3시에 새벽 3시에 그 어제 소요 사태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냥 저는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이게 막 그 사람들이 쳐들어가는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 담당 영장 판사를 찾아다니고 막 이름 부르면서 이름으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름 이게 부르면서. 1층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7층까지 방을 다 수색하고 또 CCTV와 어떤 그런 관제가 돼 있는 곳에 물을 뿌리고 서버에다가. 파괴하고 예. 그다음에 경찰들을 정말 경찰들에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두드러 패는데 아니 그 경찰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네. 아니 그 경찰들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아닙니까? 경찰 기동대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 정부는 정말 폭력을 저지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키면 본인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 지지자들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단순히 사건을 저지른 폭력 소요자들뿐 아니라 이 소요를 조장한 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저는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까지 진화할 수 있다. 폭력이 점점 진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되게 네. 중요한 게 윤상현 의원이 네. 월담자들 이제 데려갔다 경찰에 뭐 연행됐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확인해 보는데 훈방 될 거래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한 게 사실 도화선처럼 작용해서 이렇게도 된다고 그리고 괜찮다고 하더라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윤상현 의원 빨리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윤상현 의원이 통화했다는 그 경찰 관계자가 누군지 실제 그 경찰 관계자가 윤상현 의원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네. 만약에 경찰 관계자가 윤상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말했다 그러면 그 경찰 관계자도 저는 공범무력에 지금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고 네. 만약에 그렇게 안 말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훈방 조치 된대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다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동한 거거든요. 이런 행동을 오히려 일부러 유발하고 조장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되면 윤상현 의원은 그 책임에서 정말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 확인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확인을 네. 해봐야겠네요.